스탁 이번 주도 문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월요일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분위기 체크하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 꼼꼼하게 AS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추천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시장 대응 방법 얻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방송 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장 기분 좋게 마무리됐습니다. 지난주 상승 추세를 이어받았습니다. 또 오늘은 골고루 고르게 강했던 날이었는데요. 재건과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또 조선주까지 전반 빨간불을 켰던 날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로 6거래일째, 코스닥은 5거래일째 상승세인데요.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거래 뉴욕 증시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오면서 3대 지수 약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다만 파월 연준 의장의 이런 긴축 금리 동결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오늘 우리 시장은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상승력 강하게 키워냈습니다. 그 추세 쭉 이어갔고요. 금요일 대비해서 0.76% 상승한 2,557.08포인트로 이제는 2,600선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네, 상승장이었던 금요일과 같은 동향이었습니다. 개인은 6거래일째 나홀로 팔고 있고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그리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업종으로 보시면 외국인은 전기전자, 제조업, 운수장비 비중 크게 담았고 기관도 제조업과 전기전자 가장 많이 담아냈습니다. 코스닥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비슷한 추이였습니다. 오전 중 이미 상승력 강하게 키워냈고요. 고점 일중 고점이었습니다. 금요일 대비해서 1.23% 강하게 오르면서 852.04포인트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수급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수급 외국인 2거래일째 담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은 2거래일째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이 하루 만에 소폭의 순매도세 자리 잡았고 오늘도 외국인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4거래일째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동결 언급이 나오면서 긴축 금리 중단 가능성에 환율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금요일 대비해서 무려 8원 60선이나 내리면서 1,318원 10전으로 거의 한 달여 만에 1,310원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쇼미더스탁 오늘은 이창용 대표 그리고 적풍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강세장을 이어갔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코너이죠. 먼저 이창용 대표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네. 최근에 상당히 좀 상승폭이 높았던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종목명 소룩스라는 종목이고요.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LED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뭐였냐면 비상장 기업인 아리바이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동사를 인수한다는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좀 많은 급등을 보여줬고요. 단기간에 거의 2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일단은 이 종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아리바이오라는 기업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아리바이오가 우회상장, 지금 소룩스를 이용해서 우회상장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아리바이오가 독립적으로 상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18년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요. 그리고 올해 3월도 그렇고요. 전부 다 시도를 했지만 기술특례 상장을 시도를 했지만 모두 다 실패를 하고 거래소에서 이제 거절을 했죠. 그래서 특례 상장을 실패를 하니까 이제 우회상장 쪽으로 이제 우회상장 쪽 같은 경우에 이제 해당 상장사의 지분을 늘려서 상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제 그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리바이오가 어떻게 이제 나갈지가 이제 문제일 것 같고요. 근데 상당히 이제 우회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난관이 사실 좀 많습니다. 뭐 아리바이오, 소룩스 양사 간의 주총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분 출자는 또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아리바이오가 이제 워낙 또 지분 출자 이외에도 사실 상장 시도를 또 많이 했고 기술 특례 상장 시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거래소가 또 어떻게 평가를 할지가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 시도를 하겠지만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또 거래소가 받아들일지가 제일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소룩스를 놓고 보게 되면은 단기간에 이제 200% 이상 주가 상승이 좀 보여졌는데 네.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 기대감이 이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우회 상장할 때 피인수 기업이 상장하는 케이스가 다발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100%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많이 보여줬다라는 점이 특징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개별주 시장이 강한 때가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일 때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금요일날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다음 주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다만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좀 중단이 좀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주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이 사실 많이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주도주가 많이 없는 시장이고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종목들이 어찌 보면은 당연하게 지금 주도 섹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소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따로 전략 제시는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지금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주가 급등을 좀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내용은 좀 이렇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리바이오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아직은 뭐 정해진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고 네. 소룩스는 따로 뭐 전략 제시는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알고 계시고 이런 종목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소룩스였습니다. 제약사 아리바이오의 소룩스 인수 소식에 단기간 급등한 LED 제조 기업인데요. 지난 금요일 상한가 마감 이후에 오늘 갭으로 떠서 시작하고 음봉 마감이 됐습니다.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로 단순 기대감으로 올라간 종목이고요. 소개 차원으로 언급해 드렸습드렸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적풍 전문가님의 특징주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는 네. 대우조선해양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기분 좋으실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한화그룹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주주총회가 이제 내일 있습니다. 내일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 사명이 이제 한화 오션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데 새로운 사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거래량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요. 거래량이 올해 들어서
최대 거래량을 기록을 했고 네. 최근에 거의 1년 사이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았던 적이 작년 9월을 제외하고서는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 대우조선해양이라는 회사는 아시겠지만 코스피 200에다가 또 시가총액 자체가 거의 뭐 3조 원에 가까운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10% 이상 올랐다는 거는 엄청난 오늘 상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 종목을 특징주로 가져온 이유가 실제로 이것보다 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엄청 많죠. 근데 이제 11% 올랐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게 최근 들어서 이 조선해양 관련주들, 그러니까 조선업 관련주들, 또 배를 만들고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LNG선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실적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 분위기도 타고 상승 분위기를 많이 타고 있고 이게 쉽게 꺾일 만한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을 가져왔어요. 네. 지금 조선주의 흐름이 좋은 거는 사실 지금 좋은 게 아니라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좀 예견이 됐던 부분이에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경기가 좀 확장되면서 특히 작년에 이제 LNG 가격이 폭등을 했었죠. 천연가스가 올라가면서 LNG선 수주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그 LNG 한 대, LNG선 그 배 한 척 가격이 뭐 2.3억 불 정도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환율 계산하면은 거의 한 3천억에서 4천억 원 정도 되는 배 한 척 가격이 그렇게 된다는 건데 그 가격이 작년 기준으로 한 40% 정도가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도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미 이런 조선사들이 코로나 이전에 이제 경기가 좀 많이 축소되고 그러면서 생산 능력 자체가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수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이미 한 3년치, 4년치가 다 물량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문을 넣으면은 2017, 18년, 27, 28년도나 돼야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 만드는 기업들,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한 달에 총 3번 나오는 경기 지표 중에 이 수출입 지표가 있어요. 그 수출입 지표를 보게 되면은 반도체나 이런 거는 뭐 계속 안 좋다고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성장하는 산업이 있다면은 자동차 쪽은 이번에도 그 21일에서 20일까지 나온 그 수출입 지표 보니까 네. 수출량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전년 대비. 그리고 또 하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업종이 바로 조선업이에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오늘 많이 올랐고 또 실적 전망도 대우조선해양 실적 한번 잠깐 볼게요. 네. 보시면은 만년 적자 회사예요. 보시면 여기 쭉 내려가 보시면은 네. 흑자였던 적이 거의 없어요. 작년에도 적자였고 재작년도 적자였고 2020년도에 잠깐 흑자였었는데 이제 올해도 실적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번에 1분기도 적자가 좀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2분기 때부터 바닥을 치고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될 거라는 기대감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조선업종으로 접근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 시간, 그전 시간까지 방송에 나와서 이 실적이라는 단어만 10번 이상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적주를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라겠고 오늘 제가 준비한 도전상한가 종목도 이 실적이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조선업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그렇다면 사야 되는 거냐? 아니에요. 이거 사지 마시고 제가 준비한 도전상한가 종목을 보시면 되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하나오션으로 사명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올해 들어 최대 거래량 나오면서 11% 급등 마감을 했고요. 또 올해 조선주 전반 분위기 좋았습니다. 조선주의 흐름도 이런 성과 상승과 수주 증가로 훈풍 이어질 것으로 들어봤고 대우조선해양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하반기 이후부터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매수는 지양해보자는 관점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전략, 다양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를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창용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이제 전쟁과 관련한, 우크라 네, 관련한 재건, 테마주, 네. 네, 재건 관련주인
삼부토건입니다. 사실 삼부토건 이외에도 사실 관련해서 재건 관련주들은 이제 지뢰 제거 테마주 네. 이런 뭐 테마주들이 상당히 좀 많죠. 그래서 네. 일단은 좀 살펴보자는 의미로 가지고 나와봤고요.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사실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국내 1호 건설업 면허 취득을 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DYD가 동사의 최대 주주가 등극이 돼서 DYD도 오늘 덩달아 상한가를 들어갔죠. 그래서 최근에 사실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있어서 주요 임원이 참여한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삼부토건이 급등을 좀 보여줬었고요.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재건과 관련한 이슈가 오늘장도 그렇고 뭐 저번 주도 그렇고 상당히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테마는 사실 수치적으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뭐 실적이 좋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 종목이 뭐 실적에 반영해서 어디까지 밸류가 고평가인지가 가늠이 되는데 지금 정치 테마주들은 사실 이 호재라고 하면은 사실 뭐 수치적으로 좀 표현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간 급등을 보여주는 게 어찌 보면 좀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최근에 개별주 장세가 좀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런 테마주들의 주가 탄력성 더 높이는 요소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일장 그리고 이번 주에도 사실 시장에 큰 재료가 없으면 이런 종목들은 더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략하는 방법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이 언제쯤 뭐 시작이 되고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사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재건 참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2011년도 같은 경우에 이라크 전쟁 끝나면서 사실 우리 국내 기업이 참여를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큰 재미를 보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호재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실적 반영이 어디까지 되고 할 것인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상한가를 들어가고 지금 관련주인 DYD도 뭐 상한가를 갔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따라서 갈지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공략을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삼부토건이 내일장에도 뭐 큰 시장에 재료가 없을 경우에는 아마 갭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인 대응으로 매매를 좀 동참하자 했을 때는 아마 그 시초가의 한 3, 4% 밑에서 잡아보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참여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탄력성이 높고 위로도 주가 탄력성이 높고 그리고 반대로 하락으로도 주가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양쪽의 포지션을 잘 감안하셔서 매매하신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 관련주 삼부토건 오늘 상한가 마감했고요. 최대 주주 DYD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 참가 소식에 장대 양봉 분출이 됐는데요. 최근 개별주 장세로 인해서 이런 정치적 테마적 수급 강하게 붙으면서 올라가는 점 짚어드렸고요. 단기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수적인 전략 관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적풍 전문가님의 특징주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그동안의 시장의 메인 업종은 아니었지만 네. 최근에 살아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바로 이제 꿈비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네. 이 종목이 2월 달에 상장하고 나서 엄청 시장에서 화제가 맞아요. 됐었어요. 그때 공모가가 5,000원이었는데 네. 처음에 따상 출발해버렸죠. 공모가 2배로 시작해서 네. 상한가로 마치게 되는. 그리고 나서 지난 3월까지 5,000원짜리 공모가 주식이 35,000원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7배가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쉬고 5월 쉬고 이제 그 랠리가 좀 끝나는가 싶었는데 지난주부터 다시 저점에서 들썩들썩 거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결국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까지 나오게 됐어요. 이제 꿈비가 어떤 기업이냐면은 이제 저출산 수혜주라고 보통 많이 불리는데요. 네. 한덕수 총리가 저출산 극복
정책 반영을 위한 어린이집을 방문했다라는 얘기들이 들리면서 우리 정부에서 이 저출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구나라는 얘기가 돌리면서 주가가 올라간 상황인데요. 아시겠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 저출산이라는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예전에 있었던 저출산 관련 회의가 주기적으로 있어 왔는데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상황을 계속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들을 좀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기조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출산 관련주가 연초부터 흐름들이 이제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저출산하면은 거의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종목이 있는데 바로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이에요. 네. 보시면 주가가 오늘 오르긴 올랐어요. 분명히 지수 대비도 좋았는데 많이 올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죠. 아직도 바닥에서 저는 뭐 들고 있으면 오를 거라고 봅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렇지만 우리 시장의 참여자들은 아가방 컴퍼니보다는 꾼비를 더 선택을 했고 그만큼 꾼비가 더 단기적으로 급등을 많이 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시세를 노린 그런 트레이드가 좀 들어왔다고 좀 보여져요. 그 이외에도 예전에 우리 한번 거래해서 수익 냈었던 제로투세븐도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네. 이것도 우리가 한 연초쯤에 한 2월 달인가 매매해서 짧게 수익 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도 나쁘진 않아요. 들고 있으면 올라오겠죠. 그렇지만 시장의 주도 종목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저출산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꾼비 같은 경우는 이제 유아용 매트, 가구 이런 기업들이고 정부에서 이제 저출산 예산을 재구조화해가지고 새롭게 정책들을 정리를 해서 방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일정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분위기로 봤을 때는 머지않은 시간 안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장의 트렌드는 아까 말씀드린 꾼비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보니까 캐리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주도 종목과는 조금은 다른 새로운 종목들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종목들도 들고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시장이 이쪽 종목을 대장주로 보고 있다면은 좀 같은 업종을 투자하신다면은 기왕이면 강한 종목을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산주를 보시더라도 예전에는 방산주 하면은 빅텍이었는데 솔직히 요즘은 아니죠. 다른 종목들이 더 잘 가니까. 그런 것처럼 주도 종목이 바뀔 수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꾼비나 캐리스푸트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출산주를 보시는 분들은 이 두 종목을 가장 첫 번째로 두시고 관심 가져 보시기 바라겠고 저도 이 저출산 재료에 대해서 조만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또 관심주를 제시해드릴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관심 갖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꾼비였습니다. 오랜만에 강한 상승세 나왔는데요. 오늘 장중 상한가 터치 후에 22%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저출산 정책 관련 뉴스 나오면서 두 달여 만에 강한 시세가 나온 건데요. 반면에 이런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등 타 종목들은 큰 상승은 나오지 않은 만큼 저출산 관련주 내에서도 차별적인 움직임 보인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8시부터 적풍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도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제가 5월 초쯤에 네. 방송을 통해서 좀 이번 달은 좀 조심하고 이렇게 몸을 좀 사려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또 종목들도 제가 바닥에 있는 걸 입으로도 많이 드렸어요. 네. 아시겠지만 저희 추천주는 좀 시간이 걸려도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5월 달하고 4월 달 말에 이제 폭락장이 나왔을 때 그때 제가 드렸던 종목들은 대부분 바닥에서 그렇게 뭐 많이 밀리지 않았거든요. 또 금방 또 최근에 살아나고 있기도 하고 들고 있는 분들이 이거 내가 너무 비싸게 사서 불안해하고 있으면 못 들고 계시기 때문에 싼 걸 많이 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 증시가 살아나고 있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5월 달에 하락폭을 다 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시장이 다시 턴어라운드, 돌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상승 방향으로. 그래서 남은 5월이 지금 이제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2주 안에 5월 달 안에 여러분들이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뭘 사야 될까? 과거에 잘 나가던 2차 전지를 지금 다시 봐도 되나? 또는 새로운 걸 사야 되나? 저는 좀 새로운 쪽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신생 테마들, 새로운 업종들. 그래서 오늘 8시 방송 이후에 진행되는 공개 방송에서는 여러분들께
5월 현재 남은 5월 안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볼 만한 신생 업종 탑3 종목을 공개해 드릴 거고요. 한 종목은 오늘 도전상한가 종목으로 나갈 거고 오늘 공개 방송 오신 분들께는 두 종목을 제가 또 따로 준비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테니까 8시에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증시의 턴어라운드 부활 추세에서 남은 5월 안에 공략할 수 있는 주도 업종 탑3 종목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며 첫 화면에 적풍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적풍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대응이 유효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창용 대표님의 추천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5월 15일에 매수했던 JYP 엔터입니다. 한 주 만에 30% 넘는 수익률 달성 이후에 이제 수익 실현 의견 주셨고 다시 한번 매수할 구간이 오면 제 전략 주신다고 했거든요. JYP 엔터 어떤 이야기 또 해주실까요?
아직 수익 실현 못 하신 분들 네. 계속 수익 실현 하시라고 계속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나와봤고요. 네. 사실 엔터 관련주들이 불과 한 15년, 10년 전만 네. 하더라도 사실 죽은 주식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테마주로서는 사실 그렇게 매력도가 없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사실 엔터 관련 시장이 커지고 그리고 실제로 사실 SM이 과거에는 한 1,000원, 뭐 700원 막 이랬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엔터 관련 시장들도 커졌고 그리고 관련한 주식들도 커졌던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시장이 커지고 실제로 과거에는 우리가 해외 진출, 뭐 아티스트들의 해외 진출, 공격적인 해외 진출이 없었다고 하면은 네. 지금은 사실 만약에 데뷔를 한다고 하면은 아티스트들이 일본 진출은 뭐 거의 100% 가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해외 시장에 대해서 매출 캐파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반영이 돼서 네. 관련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 지금 주가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 JYP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JYP가 과거에는 사실 뭐 불과 몇 년 전만 정말 3년, 4년 전만 해도 주가가 거의 8,000원대 뭐 이랬었거든요. 10,000원도 안 되는 주식이었는데 지금 놓고 보게 되면 주가가 이제 94,000원대 지금 최근에는 뭐 10만 원대를 넘어섰죠. 그래서 잠깐 좀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이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빠르게 급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원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결국엔 경기 방어주의 성격. 시장이 어렵고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소비를 계속적으로 해주고 그것이 매출에 반영이 됐던 종목이죠. 그래서 사실 JYP 엔터나 다른 뭐 YG 엔터테인먼트, SM, 뭐 이런 하이브 이런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여파에 불구하고도 공연 매출이 계속적으로 신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해서 사실 올해 매출도 그렇고 작년 매출도 많이 사실 뛰었죠. 퀀텀 네. 점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기 방어주들의 성격으로 인해서 공략을 잘 내갖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종목들을 더 가지고 갈 것인가 우리가 제가 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시기만큼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줄 것인가는 일단은 좀 보수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요. 왜냐하면 사실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쉬어가면서 다시 한번 재공략하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JYP 엔터테인먼트는 95,000원대까지 한 번 더 내려오게 되면 재공략 가능합니다. 충분히 좋은 기업이고 그 영업이익률도 30%를 최근에 상회를 했기 때문에 수익성도 괜찮고 하지만은 최근에 뭐 주가 상승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수적인 대응을 하고자 95,000원대까지 좀 내려오면 그 이후에 우상향 관점에서 한 번 더 공략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 추가 상승에 대해선 보수적 의견 주셨고요. 수익 실현 지난주와 동일하게 말해주셨고 95,000원대에서 재공략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3일에 매수했던 마찬가지 경기 방어주 덴티움입니다. 지난 AS 때 우상향 전망 주셨고요. 월요일부터 연이은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보합 마감을 했는데요. 덴티움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덴티움은 사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JYP 엔터랑 조금 결이 좀 네. 다릅니다. 뭐 경기 방어주 섹터이긴 한데요. 사실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관련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구 고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글로벌적으로도 인구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소비층이 확고하게 있는 업종들은 갈 수밖에 없다. 계속적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주 관점이고요. 그래서 덴티움과 같이 지금 수익성이 뛰어나고 이런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상당히 최근에 많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불과 한 1년, 2년 전만 해도 의료기기 섹터도 그렇게 막 주가 상승이나 사실 가치주 성격이 좀 많이 강했었죠. 그래서 최근에 올해 정도에 그렇게 수급을 좀 많이 보여준 섹터 중에 하나가 됐고요. 의료기기 업종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주가 탄력은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덴티움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고 있겠지만은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구 고령화가 진행이 된다면 그 장기적인 레이스에 수혜를 받을 업종들은 바이오나 이런 제약 바이오나 아니면 이런 의료기기 쪽들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수익률에 있어서는 도달을 했지만은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이클도 있고 그리고 기저 효과도 있었겠죠. 그래서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실적이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코로나 여파도 있었었고 하기 때문에 그 매출의 성장성 면에서는 뭐 지금 덴티움이나 이런 의료기기 쪽하고 좀 결이 다르고 하지만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에는 수요층이 확실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덴티움은 따로 뭐 매도 전략은 이번 주에는 드리지 않고 네, 일단은 덴티움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덴티움 소비층, 수요층 확실한 업종으로 따라서 목표 수익률 달성했지만 더 보유하는 의견으로 말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적풍 전문가님의 추천주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12월에 매수했던 SY인데요. 오늘 15% 급등 마감을 보였습니다. 시간 내에서 더 올라갔네요. 5% 가까이 또 올라가는데 SY가 4,000원 1차 목표가 제시해 드렸거든요. 곧 올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시작입니다. 네. 제가 처음에 드리고 나서 네. 좀 하락세가 좀 길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제가 AS 종목으로 계속 가지고 나온 이유가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맞아요. 좀 대비를 하시라는 뜻으로 가져오게 됐고요. 네.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동반 상승을 했어요. 원래 이 우크라이나 쪽 관련주 하면은 뭐 데모 같은 종목을 보통 많이 떠올리시고 실제로 데모가 가장 강하기는 해요. 주가만 보시면은. 근데 보면은 금요일 날 급등 나오고 오늘도 급등이 나왔는데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이거를 들어가서 안전하게 온전하게 수익을 낸 사람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중간에 뭐 손절하신 분들 많이 계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급변동을 보이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SY가 오늘은 좀 시장에서 매력을 좀 더 발산했던 것 같고 네. 더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윗꼬리가 없는 상태로 마무리가 됐고 제가 생각하는 매물대들을 다 오늘 뚫어놓은 상태여서 한동안은 좀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주가 추세 상승으로는 우상향으로 전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4,000원을 넘어가면은 추가 전략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아직 종가 기준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시간의 거래 기준으로 올라갔는데 네. 내일장 4,000원 넘어가게 되면은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추가적인 전략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목표가를 더 상향 조정을 할 생각이고 현재로서는 4,500원 정도까지 전망은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보시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에 기다리고 계시면은 제가 또 내일 장중에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수익 낼 수 있으니까 그동안 오래 기다리신 만큼 좋은 결과 마무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SY 최근 방송에서 계속 AS 주셨던 종목입니다. 오늘 재건 관련주 상승세 나왔고요. 이 중에서도 SY가 강한 추세 보이면서 시간 내에서도 강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내일장에서 전문가님께서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추가 전략 실시간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4일에 매수했던 KC코트렐 네 번째 전략 주신 종목이고요. 지난주부터 추세가 다시 올려 세웠습니다. 오늘 장중 8% 넘게 상승, 마감도 7%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 끝이 됐습니다. KC코트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이 종목은 두 가지 재료입니다. 한 가지는 탄소 중립에 관련된 이야기. 탄소 중립은 정말 뉴스 찾아보시면은 네. 하루도 걸음 없이 매일 나옵니다. 한국 아니면 유럽 아니면 미국에서 또는 중국에서 계속 나오는 재료여서 글로벌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제가 이 KC코트렐을 드렸던 재료가 원래 처음에는 탄소 중립을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뭘로 했었냐면 히토류 재료로 네.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요즘 원자재들 관련주들이 좀 들썩거리고 있고 최근에 천연가스 살짝 들썩 또 최근에 배터리 소재 쪽 히토류 들썩 여러 가지 쪽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매매하면서 단기주로 들여가지고 아마 바로 수익 실현을 했을 거예요. 저희가 4번이나 수익을 냈죠. 그리고 들고 계신 분들께 더 가져가시면 좋다고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렸고 아마 4,500원까지는 열려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들고 계신 분들께 제시해드리는 전략이고요. 네. 오늘 주가를 보니까 이게 쉽게 꺾일 분위기는 아니고 좀 더 갈 수 있는 분위기로 저는 판단이 좀 들었어요. 말씀드린 히토류 재료 그리고 탄소 중립 재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직 4,500원 구간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 가져가셔도 되고 중간에 요쯤 가서 좀 끊었으면 좋겠다. 나는 좀 너무 오래 가져가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한 4,000원 전후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3,600원이니까 한 뭐 10% 정도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구간이니까 좀 더 가져가 보셔도 되고요. 이거는 지금도 사셔도 된다고 봅니다. 사셔도 되는 구간이니까 한 4,000원까지 보고 단기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조금 더 길게 가져가도 상관이 없으시다면은 4,500원까지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추가적인 전략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C코트렐 탄소 중립과 히토류 재료가 있죠. 보유하셨다면 4,500원 선 제시해드렸고요. 단기론 4,000원 선, 또 현재도 매수 유효하고 상방 더 열려있다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5월 16일에 매수했던 세보 MEC입니다. 실적 기반으로 추천 주신 종목이고 원전 관련 종목들 오늘 2% 강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수익권인데요.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아직은 그렇게 시장에서 인기를 몰이를 하는 종목은 아닌데요. 네. 오늘 장중에 반도체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7만을 바라보고 그렇죠. 이제 뭐 7만 네. 전자 간에 만에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뉴스가 사실은 올 초 빠졌을 때 네. 5만 원대 있을 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와서 나오는 거는 어쩔 네.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우리 그 뉴스라는 게 그렇습니다, 항상. 네. 그래서 요즘 이제 반도체가 분위기 다 탄력을 받고 있고 시장이 좋아지는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반도체 경기가 올해 하반기부터 좋아진다는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5월 중간 넘어갔으니까 하반기가 얼마 안 그렇죠. 남았어요. 이제 하반기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그런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가 요즘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보 MEC는 이제 반도체 관련 재료도 있고 설비 투자 관련 재료 그리고 이제 원전에 참여했던 이력들 때문에 원전 관련 두 가지 재료가 있는데 두 재료 다 너무나 좋은 재료예요. 그래서 아직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은 반도체 또는 원전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세보 MEC는 여전히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10,000원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천천히 꾸준히 더 상승하는 거 기다려 보도록 하고 아마도 제가 10,000원까지 갔을 때 목표가를 사양 조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 노란톡방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기다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보 MEC 목표가까지 홀딩 또 상향 여력도 더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5월 18일에 매수했던 컴퍼니 K인데요. 매수하신 당일 4% 상승 마감을 보였고 목금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소폭의 약보합이었는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지난번에 우리 컴퍼니 K 한번 매매하고 이것도 2차 공략을 들어간 종목인데요. 이제 바닥을 쳤다는 판단하에 들어갔고 주가는 더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꿈비를 소개드리면서 우리 정부가 저출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 드렸었죠. 바로 이 컴퍼니 K도 창투사, 벤처캐피탈 창투사이면서 이 투자한 회사가 또 이 유아용 캐릭터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저출산주로 편입해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삼성출판사나 또 캐리소프트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좀 살아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컴퍼니 K도 아직은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지난달부터 꾸준히 사놓은 이유는 나중에 뭔가 큰 한방을 노리고 저점에서 사 모으는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구간 저는 괜찮은 가격에 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5,650원 종가로 마무리가 됐는데 네. 솔직히 지금 구간은 뭐 몇 퍼센트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 종목은 저는 10,000원 이상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길게 봤을 때 10,000원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막 엄청난 상승을 보인 게 아니라 그냥 뭐 예전 러시아 전쟁 이전 정도 수준이 10,000원 정도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상승 여력이 열려 있는 종목이고 바닥에서 이제 일단 한 번 매매하고 요것도 제가 기회가 되면은 한 서너 번 우리 지난번 KC코트렐이나 기타 다른 종목들처럼 여러 번 매매할 종목으로 제가 준비해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종목이니까 일단 이번에는 한 10% 정도 수익 한번 같이 내보도록 하고 눌림목이 나왔을 때 이거는 2번, 3번 되면 공략할 종목이니까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창투사 관련주 수혜 실현 이후 재전략 주신 종목이고요. 길게는 1만 원 선까지 열려 있다고 합니다. 홀딩 전략 주셨네요.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코너입니다. 새로운 추천주 들어보는 시간이죠. 먼저 이창용 대표님의 오늘의 전략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요. 네. 사실 부채 한도 협상이 오늘 안 끝난다는 가정하에 네. 개별주 시장이 네.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신규 상장주를 공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종목명은 모니터랩이라는 종목이고요.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네.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보안 서비스 전문 업체입니다. 국내 웹방어 광활벽 부분 국내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유통 가능 물량이 23% 정도 내외입니다. 굉장히 품질주이기 때문에 네. 상승 탄력이 위아래로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매수가 시초가 이하로 공략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가 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3,100원을 공략을 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 수익률은 10% 정도 공략을 하면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주 장세에 이어진다는 전제하에 신규 상장주 모니터랩을 드렸습니다. 보안 서비스 관련 기업으로 품절주이기 때문에 탄력성 높은 기업입니다. 목표 수익률 10%, 목표가 16,000원, 중요한 손절가 13,100원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적풍 전문가님의 추천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네. 제가 대우조선해양 가져오면서 네, 조선주 조선주.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쪽 잘 보셔야 되고요. 오늘 준비한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은 좀 무겁습니다. 시총이 조단위고요. 아마 다른 기업들도 시가총액이 상당히 클 거예요. 네. 그래서 그쪽 종목 중에서 좀 시가총액이 가벼운 시총 1,000억 원대 종목을 준비를 좀 해봤고요. LNG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최근 기사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사우디 쪽이랑 아랍에미리트 쪽에 길을 많이 뚫어놨는데, 최근에는 바레인이나 또 카타르 쪽에서도 LNG선 수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수출 산업으로 밀고 있는 것들, 원전 그리고 조선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겠고요. 올해 LNG선의 발주량에 대한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이 역대 최대였어요. 작년이 LNG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역대 최고치였는데 네. 가격이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NG선에 대한 수요가 끊이질 않고 올해 발주량 예상치가 작년에 준하는 수준까지 늘어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오르지 않은 조선주들에 대해서는 저는 매수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목의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미 한 차례 급등을 하고 좀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흔히 말하는 눌림목이라는 구간인데, 사실 이 종목을 제가 지난 시간 공개 방송에 오신 분들께는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말씀드리고 바로 다음날 너무 급등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사신 분들은 많이 없으셨을 거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고, 시가총액은 1,000억 원대에 머물러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재료랑은 조금은 다른 재료일 수 있는데, 오늘 8시 공개 방송에서 가격 전략들과 함께 디테일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까 약속드린 대로 이 종목은 5월 안에 여러분들이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저희 목표가는 5% 이상으로 요거는 약간 단기 투자 성향 종목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내에서 비교적 가벼운 종목 추천해 주셨습니다. 올해 LNG선 발주량 부분 재료와 함께 오르지 않은 조선 종목으로 힌트 들어봤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을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이제 10분 후입니다. 8시부터 적풍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 주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이 많이 올라오면서 네. 시장이 더 떨어지기를 바라셨던 분들은 조금 속상하실 수도 있고, 시장이 오르기를 바라는 저 같은 사람들, 네. 또 저의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숨통이 트이실 거예요. 이제 시장이 돌아서는 과정에서 분명히 새롭게 주목받는 업종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기존의 주도주는 아무래도 흐름을 잃어가고 있고,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는 시기가 바로 지금 같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선주를 준비했고, 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을 2종목을 더 소개를 드릴 텐데, 이 종목들은 오래 가지 않고 이번 남은 5월 안에, 5월 초부터 중순까지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남은 5월 안에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8시 공개 방송 오시는 분들께는 5월달 수익 낼 수 있는 제 관심주 총 3종목 공개를 드릴 거고요.
지난 시간에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제가 아까 AS 하다가 조금 부족했던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호재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마저 설명드릴 거니까 저의 종목 들고 계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8시 공개 방송에서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에 올라오는 현재 추세에서 새로운 주도 업종 중 탑3 종목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며 첫 화면에 적풍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인 8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